간호조무사 기본간호 기출중심 요점 정리. 오늘은 10번째 배변 돕기입니다. 침대에서 배변 돕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거동이 할 수 없어서 누워있는 환자들을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검사를 위해서 대소변을 침대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침대에서 침대용 변기를 사용하는 거, 침대에서 변을 볼 때, 배변을 할 때 도와주는 거 좀 볼게요. 일단 변기를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변기를 따뜻하게 해서 제공해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서 이유가 뭐예요? 항문 괄약근 이완을 해야 변이 잘 밀려나오겠죠. 그래서 항문 괄약근의 이완을 돕기 위해서다. 좀 알고 계시고요. 부동 환자의 경우에 부동 환자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 우리가 이 변기를 대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와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 옆으로 누운 자세, 측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라는 얘기예요. 부동 환자는 환자가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올릴 수가 없는 환자인 거죠. 옆으로 일단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엉덩이에 변기를 대준다. 축위를 취한 자세에서 엉덩이에 변기를 대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손은 변기에다 대고 이제 다른 한 손 환자 엉덩이를 완전히 감싸도록 해가지고 환자 몸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 엉덩이에 밀어 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쪽 엉덩이에 밀어 넣은 후에 그 다음에 반듯하게 눕힌다라는 얘기예요. 축위로 하고 엉덩이에 변기 대주고 반대쪽 엉덩이를 이렇게 좀 쑥 밀어 넣은 다음에 반듯하게 환자를 눕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이걸 순서로 하다 보면 측위, 그 다음에 앙화이라는 얘기입니다. 측위에서 앙화이라는 얘기예요. 환자를 측위로 하고 엉덩이에 변기를 대주고 안에 반대쪽 엉덩이에 쭉 밀어 넣은 후에 반듯하게 눕혀준다. 1, 2, 3 이해되시나요? 측위에 있다가 앙화이로 자세를 변경해 주는 거죠. 이게 순서가 거꾸로 나오면 안 돼요. 앙화이에서 변기를 대주고 측위로 한다 뭐 이렇게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측위로 한 다음에 앙화이로 한다. 이거 순서 바꿔서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하시고 금기가 아니면 침상 머리를 좀 올려줘야 그래야 변이 더 잘 밀려 내려오겠죠. 그러고 침상 난간 올려준다. 이렇게 부동 환자의 배변 돕기, 변기를 대주는 거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동 변기라고 해서 침대 쪽으로 변기를 갖다 대줘가지고 이동식 변기 사용하는 방법이 또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낙상 방지예요. 환자가 이렇게 엉덩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변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침대 높이랑 안 맞으면 낙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동변기 사용 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건 낙상 방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같게 해야 된다.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넘어가기 전에 우리 변비 예방법 아주 기본적인 건데 간단하게 보고 갑니다. 일단 변비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간호, 변비 예방법이죠. 일단 섬유질이 풍부한 식이를 해야 될 것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2리터, 3리터의 아주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되고 복부 마사지도 해주면 좋겠죠.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도 해주고 또 정기적으로 복부 운동, 회음부,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변비,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간호, 변비 예방법 좀 해야 되겠죠. 다음은 관장의 종류입니다. 우리 관장의 종류는 몇 가지 좀 외워두지 않으시면 시험에 나오면 좀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포인트만 잡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세요. 관장의 종류, 일단 배변 관장이라고 얘기하는 청정 관장이에요. 같은 말로 배출 관장이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배변 관장, 청정 관장이 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을 유도하는 관장법이다 라고 나오면 청정 관장이다, 배변 관장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윤활 관장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활제 관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윤활 관장이라는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부드럽게 한다. 오일을 넣어서 변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배출을 유도한다.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게 글리세린입니다. 근데 관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글리세린이에요. 글리세린 관장.
보통 이제 관장할 때 가스가 다 배출이 돼요. 변이 밀려 나올 때 가스도 같이 배출되지요. 근데 특이하게 장내 가스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구풍관장입니다. 이름에서 좀 이 단어에서 느껴지죠? 구풍관장. 가스 배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스 나올 때 복부가 팽창이 되었을 때 복부도 팽창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풍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정체관장은 보통 이제 혈청 내에 칼륨 수치가 높을 때 고칼륨 혈증인 환자들이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1시간 정도 약물을 보유하게 한 다음에 배출시키는 관장법을 정체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체관장도 이렇게 약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몇 가지로 이렇게 5가지죠?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그래서 정체관장이 뭐다?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해서 킵한 다음에 1시간 정도 후에 배출을 하게 하는 그런 관장법이다. 이 단어에서 느껴지죠? 정체, 단어에서 느껴집니다. 그죠? 정체관장의 첫 번째 바륨액을 쓰는 바륨관장입니다. 바륨관장. 대장조영술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장조영술 할 때 우리 바륨관장 하잖아요. 엑스레이 척척척 찍죠? 바륨용액을 그 항문으로 넣어가지고, 그죠? 그거를 바륨관장. 이건 대장조영술의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얘기한다. 알고 계시고, 이 KXL라이트라고 해서 KXL라이트, 칼리메이트, 락툴로즈, 5-아미솔실레이트 이게 다 약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을 쓰는 관장이라는 거죠. 정체관장인데 이걸 또 KXL라이트라는 약을 썼기 때문에 KXL라이트 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거죠. 고칼륨 혈증일 때 칼륨 배출, 칼륨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관장이죠. 칼리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리메이트라는 약을 써서 하는 정체관장법입니다. 락툴로즈라는 약을 써서 이거는 이제 제품명이 듀파락 이지라고 해서 많이 씁니다. 이 락툴로즈, 듀파락 이지 이 약 많이 쓰죠. 이것도 이제 암모니아, 이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노폐물인 이 암모니아 독소를 제거해 줍니다. 우리 암모니아 수치가 많이 올라갈 때가 언젠가요? 우리 간질환 할 때 배웠죠? 그러면서 간성 혼수가 왔을 때 암모니아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락툴로즈, 듀파락 이지를 써서 하는 관장, 정체관장법이 있다. 좀 알고 계시고, 5-아미노사실레이트 이 약을 써서 하는 관장. 이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직장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이 약을 써서 정체관장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해열 목적으로도 하고 뭐 진정제를 약을 투여해서 하는 관장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관장법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수렴관장이라고 있습니다. 수렴관장. 이 단어, 수렴, 뭐예요? 조직을 수축시켜서 지혈을 하기 위한 관장법입니다. 이제 이거는 명반, 우리 그 백반 아시죠? 백반, 하얀색 그 백반 가루, 그거를 물하고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관장법입니다. 이게 이제 수렴관장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관장의 종류, 포인트만 좀 잡아서 이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관장의 이제 지침, 일반적인 지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많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장의 지침,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제가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다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그래서 꼭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튜브에, 렉탈 튜브에 끝에 촉에 뭘 묻혀요? 지용성 윤활제가 아닌 뭐 수용성 윤활제를 묻힙니다. 어디에서도 우리가 튜브 끝에 묻히는 윤활제는 지용성은 아니에요. 지용성 나오면 다 틀려요. 렉탈 튜브도 마찬가지고 폴립, 넬라통, 뭐 모든 카테타의 촉에 끝에 묻히는 윤활제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 윤활제를 묻혀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40에서 43도, 40.5도에서 43도, 다소 뜨거운 온도죠. 이런 온도를 준비해야 우리가 환자한테 가서 체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몸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적정 온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소 뜨거운 온도죠. 근데 얼토당토 않게 뭐 26도의 온도, 뭐 32도의 온도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건 미온수죠. 그죠? 40.5도에서 43도의 온도로 간정 용액을 준비한다. 좌측 심수위입니다. 우리 관장할 때 체위 다 알고 있죠? 좌측 심수위, 우측 심수위 아니에요. 좌측 심수위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항문이 노출되는 허벅지를 왼쪽
거기에 포개가지고 그죠? 항문이 노출되는 그 자세, 좌측 심스 위입니다. 직장 삽입하기 전에 우리 그 고무관 그 튜브, 렉탈 튜브에 용액이 좀 흘러나오게 한 다음에 우리 항문으로 삽입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튜브에 있었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지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삽입되는 길이, 성인은 7에서 10cm 정도, 소아는 5에서 7cm 이렇게 삽입한다. 관장통의 높이, 항문에서부터 40에서 60cm 정도의 높이다. 근데 관장통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직장에 그만큼 압력이 증가하면서 부담이 된다, 자극이 된다라는 거죠. 관장통의 높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관장액을 보유하는 시간이 보통 한 10분, 15분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변이가 있으면 바로 배변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예, 어떻게? 최대한 참으셔야 돼요. 10분, 15분. 예, 5분에서 15분이라고 그러는데 최대한 참으셔야 돼. 10분, 15분 정도 참았다가 화장실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관장은 1시간 이상 있다가 나옵니다. 관장약을 주입할 때 환자가 복통을 호소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간호중재가 또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환자가 사이드 이펙을 호소할 때에는 중단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행위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장약을 주입하고 있는데 환자가 복통을 호소한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일단 멈춘 후 다시 천천히 주입해본다. 또는 관장통의 높이를 좀 낮춰본다. 낮춰보면서 상태를 좀 살피는 거죠. 괜찮으면 계속 주는 거고요. 그래도 계속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해야 되겠죠. 중단하고 보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장루 세척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장루 뭐예요? 인공항문, 복부로, 그죠? 빼내서 항문, 인공적으로 항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사람들, 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척을 집에 가시면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가르쳐서 교육해서 이제 퇴원을 시키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변 보는 시간에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변이 밀려 나오면 변 싹 치우고 정리 딱 깨끗이 닦고 그 주머니, 장루 주머니 깨끗한 걸로 싹 다시 테이핑 해가지고 그러고 옷 입고 나가면 사회생활 다 가능합니다. 근데 많이 위축되죠. 근데 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또 심리적인 간호중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루 세척, 인공항문 세척하는 거. 자, 장루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장루라는 단어 익숙해져야 됩니다. 장루. 자, 인공항문을 세척합니다. 자, 정해진 시간대에 해야 된다. 규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자극을 해서 변이 물려 나와야 싹 정리하고 변 치우고 그리고 사회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배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자극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배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장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냄새가 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한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근데 금지는 아닙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내가 마늘이 너무 먹고 싶고 평생 먹어왔던 거라서 안 먹으면 안 된다.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럼 먹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냄새가 많이 나거나 뭐 가스가 많이 양배추나 뭐 이런 뭐 무, 양파 뭐 이런 것들, 치즈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스나 냄새를 많이 생성하다 보니까 좀 나한테서 냄새가 좀 많이 나면 아무래도 위축되겠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한한다. 제한하도록 교육해주는 거죠. 점액질이 있거나 그 장루에 피가 섞인 게 나온다. 그리고 장루의 색깔이 보니까 젓갈색을 띠거나 보라색, 거무튀튀해 검은색이야. 이런 색깔을 띠면 바로 보고해야 됩니다. 장루에 괴사가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랬을 때에는 바로 일단 즉시 우리는 보고 체계가 어디예요? 간호사죠?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마지막 이 지문은 참 자주 나왔던 지문인데 다 알고 계시죠? 젓갈색이나 보라색, 검은색의 장루 색깔 체인지가 있을 때에는 꼭 보고한다. 즉시 보고한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도 끝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